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 해성부동산 아카데미 강성욱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날씨가 상당히 좀 추워졌는데요.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동산 투자에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도시 기본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는 그걸 잘 보지 않으시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중심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중심축이 움직이는 변화나 만들어지는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은 투자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오늘 꼼꼼히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오늘은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런 도시계획들 잘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표님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충주 같은 경우는 202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었고요. 최근에 확정 고시된 게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에는 공간구조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새로운 개발 주축이 어디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 주축에 따라서 부동산은 집가든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개발 주축이 어딘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부동산 투자에 임하셔야 투자에 실패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내용에는 크게 보면 이제 철도라든가 도로 같은 신설망에 따른 개발 미래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설 철도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철도망이 들어있으면 여기 들어서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죠?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근 IC 인근의 개발 방향 이런 형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제 교통망하고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부분도 아주 상세히 방향성을 잘 잡아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비도시 분야에서는 이제 산업단지를 많이 일반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고요. 그 도시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업무단지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관공서가 옮긴다거나 확장이 된다거나 또는 기업도시가 만들어진다거나 이런 형태를 눈여겨보시면 인근의 부동산 항상 많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계획에 이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건 법정 계획입니다. 그리고 20년 단위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5년 단위로 수정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진행됐던 내용들이 다 추가가 되겠습니다. 물론 장기 발전이라고 해서 20년만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요. 5년 단위로 앞으로 이루어질 내용들, 이루어져 왔던 내용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도시를 보시게 되면 도시의 발전되는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의 이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로 추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구조라든가 또는 생활권의 설정이라든가 인구 배분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인구 배분에 대한 계획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어느 도시가 성장하고 있다는 뜻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인구가 많이 늘어날수록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구 배분 계획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인구 배분 계획에서 말씀드린 대로 핵심은 결국은 교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핵심 두 가지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토지 이용이나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기반 시설 중에 가장 중요하죠. 철도, 역세권이나 도로는 IC 근처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이외에도 공원이나 녹지, 경관, 방제, 안전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충주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이 우선적으로 상위 계획, 최상위 계획으로 있고요.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충청북도 종합계획이 있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수렴해서 도시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위 계획을 반드시 반영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위 계획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하위 계획에서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볼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지역 계획이 있는데요. 지역 계획이 2020년하고 달라진 부분은 수도권 발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가 이번부터 이제 포함이 되게 됐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이제
충주가 어떻게 수도권이냐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는데 중부 내륙 철도가 지금 건설 중에 있어서 수도권과 1시간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반영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또 부분별 계획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그림을 보시고 조금 생활권 내용을 나눠보시게 되면 크게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동부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 부분이 서부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도흥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충주에 도심이 하나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남부 쪽이면 남부 생활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0년하고 달라진 것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서쪽입니다. 서쪽 서부 생활권을 보시게 되면 서충주 신도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업 도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고요. 첨단 산업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분양이 다 끝났고 대기업들이 계속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진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충주 자체가 하나의 중부 내륙 쪽에 신산업 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 점이 항상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장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업단지에 대한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북부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단에 국가바이오 산업단지도 현재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서 곧 이제 확정이 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북쪽으로 보시면 드림파크 산단도 계획이 잡혀 있어서 곧 조성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상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제가 철도 라인으로 그려보면 현재 여기 지어지는 철도 라인이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들어가는 쪽 그 앙성하고 충주, 수안보 쪽이 관심 대상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30 이 계획에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같이 나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니까 역 근처에 또 앙성 산업단지도 현재 계획이 잡혀 있고요. 거기에 따라 또 최근에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특화기술 산단도 인근에 지금 조성이 완료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부생활권 같은 경우는 하나의 새로운 산업단지로 산업도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축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배후 신도시가 어디냐, 역세권이 어디냐, 여기에는 꼭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서부 생활권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 도시가 있죠. 그 다음에 북충주 IC로는 또 산업단지, 북부 산업단지 되겠습니다. 또는 드림파크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만들어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어져 있고요. 역 근처에 앙성역 근처에 앙성 산업단지가 또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돈산 온천 관광지구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앙성역 인근은 온천지구이기 때문에 역세권 인근에 돈산 온천 관광지구로 또 개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부 생활권 자체가 하나의 신산업 도시의 배후 주거지, 그 다음에 관광 중심지, 온천 관광 중심지로 전체적으로 개발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그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그림으로 조금 더 보시면 이거는 2030 충주 도시 기본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바뀌어서 좀 나왔는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기존의 개발 축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개발 축을 보시게 되면 개발 주축이 빨간 라인입니다. 이 개발 주축의 빨간 라인 자체가 나와 있는 것은 중부 내륙 철도 라인입니다. 이 철도 라인이 새롭게 개발 주축에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정에 북부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주축도 되어 있고 보조축으로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도심이라고 되어 있는 서충주 신도시는 이전에 개발이 지금 거의 많이 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개발 축의 중심 주축이 되어 있고요. 부도심과 앙성과 연결하는 또 마찬가지로 개발 보조축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기반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나 철도가 놓여지는 그 라인 따라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지금 자리들이 크게 하나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잘 보셔야 되고요. 항상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를 항상 혼합해 봐야 되죠. 첫 번째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드린 거는 교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통이 어떻게 발달되고 이루어지는지 내용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요즘에 항상 중심축이 일자리로 가기 때문에 이 두 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 만들어지느냐에 대한 내용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일자리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충 자체가 또
혁신 클러스터, 산업단지 클러스터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산단들이 꾸준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부지가 부족해서 신규로 계속 늘어난다는 말은 상주하는, 정주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정주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신도시 항상 만들어지는 첫 번째 포인트는 역입니다. 역 근처에 만들어지는 게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례로 봐도 많이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부 고속도로도 있지만 우리 경부고속 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KTX 라인을 따라가 보시면 여기 들어와 있는 자리들, 천안아산역이나 광명역이라든가 이런 들어온 자리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구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도심 재생 형태로 많이 진행이 돼서 인근에 지가라든가 건물 가격이 많이 오른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루어지는 개발축에서 개발 주축은 늘 관심을 가지시고 그 개발 주축 안에서 일자리가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느냐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럴 때 항상 투자 포인트나 관전 포인트는 역세권 인근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도표나 이 그림을 보시면 한눈에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큰 틀에서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쭉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구분도 똑같습니다. 교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철도 라인, 중부 내륙선 철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도로도 지금 새로 닦이는 게 있는데요. 그게 충청 내륙 고속화 도로입니다. 이 도로 자체는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있어서 충청도 제천에서 충청을 거쳐서 또는 청주 국정을 거쳐서 세종까지 이루어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도 자체가 하나의 한가운데 있지만 중부 내륙 축에서 개발이 되는 신산업축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들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 기존에도 많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보시면 역세권의 개발 사업도 이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2020까지는 역세권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철도 자체가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지금은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있으면 준공이 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역들이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 대한 역세권 개발 계획은 이 미래 계획에서 반드시 잡아둬야 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앙성 역세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부 생활권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중심지가 된다. 그래서 앙성은 온천지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현재 골프장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골프장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만큼 수요가 는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서울과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한 50분 정도면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원도 수용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출퇴근 인구나 또 산업단지 종사자도 주거할 수 있게 하겠다. 아까 산업단지가 많이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산업단지의 배후 신도시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마찬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앙성 산업단지에 따른 종사자 인구가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어쨌든 간에 이제 어느 지역을 보려면 도시 기본 계획을 봐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중심 포인트가 잡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뭐 사례로 이제 충주에 대한 2030년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 축은 중부 내륙 철도 고속철도가 움직이는 그 인근에 어쨌든 개발축이 잡혀 있다. 그게 하나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산업단지가 그 포인트로 이해하시면서 이제 관심 있으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